임대차가 이제 끝나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원상회복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차인이 안 한다 그러면 마냥 기다려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실무적으로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그런 부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용어와 명도라고 하는 용어,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명도는 그 점유하는 공간을 이렇게 비워주고 상대방한테 점유를 넘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원상회복은 그냥 그런 그 공간에 대한 점유하고는 관계없이 뭐 부착해 놓은 물건들을 뗀다든지 또는 훼손돼 있는 물건을 좀 그 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회복에 관한 그 물건 수선, 수리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점유하고는 이제 좀 결이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이제 명도를 먼저 하고 명도를 하고 떠났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바닥재를 제대로 그 원상복구를 안 했다든지 또는 벽에 뭐 이렇게 상처가 났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돌려놓지 않고 이제 그냥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는 명도는 완성이 됐는데 명도는 다 해줬는데 원상회복이 안 된 경우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상회복이 안 됐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명도가 안 됐다라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다는 거죠. 서로 왜냐하면 다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상으로 그 소송을 할 때 많이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명도 소송을 하면서 원상회복비까지 청구하는 그것이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주로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임차인이 명도한 이후에 원상회복을 안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원상회복비까지 청구해 달라 이런 이제 임대인 요청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무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명도도 안 된 상황에서 그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명도된 이후에 그 어떤 부분이 이제 제대로 원상복구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고 따져보고 거기에 따른 뭐 액수 이런 부분을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명도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그 세입자가 뭐 그 어느 정도 원상회복을 하고 나갈지 안 나갈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이제 뭐 잘 비켜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현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재판을 마쳐야 될 시점에 과연 그 남아있는 부분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나도 안 해주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뭔가 원상회복비를 이렇게 따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명도가 된 이후에 원상회복비는 따져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명도소송을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명도소송이 끝나고 나서 집행되든 뭐 자진 명도하든 간에 그 이후에 만약에 원상회복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원상회복비 청구를 소송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원상회복을 모두 안 해줄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뭔가 재판을 진행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실무적으로는 조금 합리적인 진행이 아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원상회복과 명도라고 하는 부분은 결이 다르다, 다른 문제다, 이런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명도가 된 이후에 임차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원상 회복을,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은 그러면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자, 어떤 임대인들마다 조금 개개인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임대인들은, 원상회복을 이렇게 너무 오래 기다리는, 임차인이 원상회복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명도를 하고 나갔는데 원상회복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은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이제 촉구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원상회복 해달라 하는데 임차인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적절한 시점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그 원상회복을 해버리고 그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너무 이렇게 시간을 끌어버리는 임대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해줄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임차인이 제대로 안 하면 할 때까지 어떤 기간 어떻게 보면 그 공간, 임차인이 이제 명도하고 떠난 그 공간은 원상회복 될 때까지는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쓸 수 없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임차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는 기간까지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그런 기대하에서 그 원상회복 공사를 좀 늦추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이제 가능하냐? 만약에 이제 그런 임대인 생각처럼 임차인이 실제로 해줄 때까지 그 원상회복비뿐 아니라 그 원상회복에 실제로 걸린 시간, 그까지 그 임대료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임차인이 그걸 만약에 물어줄 만한 어떤 재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임대인의 행동도 크게 합리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런 이제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판례상으로는 지금 임대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90년 10월 30일 선고 90다카에 12035 판결이 있는데요. 이 판결은 지금 원상회복이 안 된 그런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어떤 손해, 당연히 원상회복비는 지금 포함됩니다. 근데 그 손해가 원상회복비 이외에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판단한 그런 사건인데요.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해서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지체일로부터, 예를 들면 이제 명도 시점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행지체일이라는 게 명도하게 되면 바로 이제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는 이행지체일이 바로 명도일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행지체일로부터 언제까지냐? 임대인이 실제로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할 수 없이 임대인이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뭐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가 있어서 이해가 어려운데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 명도하고 원상회복을 이제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독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임대인이 직접 공사를 해서 뭐 2달이 됐다. 그러니까 명도한 날로부터 2달이 지났어야 원상회복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는 임대인이 독촉을 하다가 임차인이 이제 지체하면서 뒤늦게서야 임차인이 그 공사를 마무리한 그런 경우에도 그 마무리한 시점이 만약에 명도일로부터 2달이 됐다. 이런 시점. 그러니까 결국 명도하고 실제 그 원상회복하기까지가 2달이 지난 그런 케이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지금 대법원 판례대로라 그러면 그 원상회복비는 만약에 뭐 임대인이 대신 지출했다 그러면은 그 지출한 돈을 임차인에게 뭐 손해배상이든 뭐든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미적미적 하다가 임차인이 자기가 직접 공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 원상회복비는 청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원상회복비는 별도로 하고요. 그 원상회복비 이외의 손해 부분을 뭘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법원 판단이 실제 공사한 날까지 이행지체일로부터 실제 공사한 날까지 2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라고 하면은 그 만약에 독촉 좀 하다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독촉을 하다가 이게 임차인이 뭐 안 해준다든지 또는 가망성이 없다든지 해서 바로 즉시 공사를 했다라 그러면 걸리는 시간 이런 정도가 이제 그 손해, 적절한 손해, 상당히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통상의 손해 이런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그런 이제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원상회복 공사를 하고 했던 그런 과정이 그냥 그 예정대로 늦지 않게 이렇게 진행됐다라 그러면 한 보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보름 정도의 임대료 그런 부분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 액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나름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이제 2심 판단은 달랐어요. 2심 판단은 아까 대법원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실제 이제 그 임대인이 독촉을 하다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실제 원상복구를 했던 그 시점까지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2심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 실제 완료된 시점까지가 아니라 만약 적시에 임대인이 공사를 했다라 그러면 할 수 있었던, 원상복구를 바로 할 수 있었던 그 시점을 이제 가정해서 임대료 상당액 그런 정도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무상으로 보면은 임대인이 너무 이제 임차인의 어떤 자발적인 원상복구 이런 부분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기다려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사가 뭐 마냥 늦어진다고 해서 그 늦어진 기간 동안 그 이제 만약에 그 임대차 목적물 그 아파트든 뭐 저기 점포든 간에 그게 이제 원상회복이 안 된 상태로 비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한들 그 기간 동안 모두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촉하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는 답변이 오거나 또 묵묵부담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되도록이면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지금 대법원에서 그 판단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이제 공사를 할 때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그 실무상으로 자주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다툼, 분쟁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임차인이 이제 공사를 원상복구 공사를 안 해주니까 답답해가지고 임대인이 그 자기 비용을 들여서 공사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자기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걸 돈 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니까 임차인이 되려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거 좀 믿을 수가 없다. 그거 좀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주 그 비싼 업체에다가 일부러 뭘 했다든지 또는 실제로는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아는 사람하고 짜가지고 아는 공사업자하고 짜서 공사비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재판 과정에서의 그 논쟁, 불필요한 그 소모전 이런 부분을 좀 피하려고 한다면 기회를 주는 것이, 임차인에게 그 공사업체가 뭐 이러이러해서 이제 선정을 언제부터 선정을 하려 그러고 이 업체의 견적은 어느 정도 되고, 만약에 이 업체가 뭐 견적이 뭐 아니다라고 싶으면 당신이 견적을 한번 내달라든지 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공사업자 선정, 공사 진행, 액수 결정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임대인 임의대로, 임대인 마음대로 또는 그 공개되지 않은 채 일부러 좀 숨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임차인이 이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판례에 따르면은 그냥 임대인이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 일정한 뭐 한 사나흘 정도의 어떤 기간을 주고 독촉을 해봐서 그게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은 적절한 그 공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런 진행 사항을 임차인에게 좀 알리면서 바로 그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임대인의 피해를 줄이고 또 서로 합리적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